나를 괴롭히는 감정들, 이런 외로움이라는 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감정일까요? 아프다는 신호가 될 수 있나요? 감정은 저는 이제 쉽게 말하면 신호로 이해합니다. 어떤 신호로 이해하냐? 너가 지금 뭘 하고 싶은데 너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야? 라는 걸 알려주는 신호? 그런 면에서 외로움을 보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의 구독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 나를 잃어버렸다, 나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준성님이 보시기에 왜 그런 현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소외적인 가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뭘 위해 살아가느냐라는 질문들을 했었을 때 말한 것들이 뭐 성공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부, 명예, 권력, 쾌락 뭐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라고 물어보면은 약간 애매할 수 있죠. 물론 주체적으로 선택에 의해서 추구하는 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면은 나는 이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그걸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또 어떤 습관을 만들고 뭐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약간 그런 거에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를 찾은 삶이라는 게 근데 이게 좀 교육적인 어떤 환경의 문제도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보다는 정해져 있는 어떤 작은 답들에 이루는 가장 빠르고 뭐 안정적인 방법을 좀 이렇게 계속 배우지 않나. 그 과정에서 나를 찾는다는 거는 개인의 어떤 미션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사회적으로 말하는 돈이나 부, 명예, 권력을 사람들이 쫓기는 하는데 그게 나를 위한 삶인가라고 했을 땐 대답하기 애매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건지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명확하지 않다. 네.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료를 넘어서, 치유를 넘어서 성장을 도모하는 심리상담사 김준석이라고 하고요.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있고, 예술하시는 분들,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찾아오실 것 같단 말이죠. 마음이 아프다라는 건 어떤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이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에 대해서 철학적인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어떤 심리 치료나 심리 상담 모델이 미국의 모델을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에서는 마음의 어떤 어려움을 의료 모델이라고 하는 걸 따라요. 또는 뭐 질병 모델. 그게 뭐냐면은 신체적 질병과 마음의 어떤 어려움을 같은 관점으로 보는 거야. 생물학적인 질환이라든지 결함이 있어서 지금 너가 신체의 정상 기능에서 비정상 기능으로 갔어.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시술을 하든 약을 먹든 어떤 방식으로 정상으로 되돌리는 게 우리의 목표야. 그러니까 이 관점이거든요. 제가 들었을 때는 심리학이라는 것에 의학 용어 같거든요. 카테고리를 분리해놓고 정의해놓고 사실을 전달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대답 초입에는 철학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럼 철학적인 대답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저는 접근할 때에도 이 사람이 마음이 아픈 것 같은데 어떻게 안 아프게 이렇게 접근하진 않아요. 그보다는 표현을 하자면은 뭔가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원하는 게 있고 느끼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잘 못하고 있다. 적응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럼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치료적인 게 필요할 때도 있긴 해요. 그게 완전히 틀렸다고 부정하진 않아요. 저는 주로 제가 방금 말한 관점을 씁니다. 단순히 저 사람이 무언가 아프다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 저 사람이 처한 상황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 사람이 원하는 것과 그것이 약간 매치가 안 되거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요렇게 전체를 놓고 보신다 그런 맞아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오. 맞아요. 전체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나를 괴롭히는 감정들 뭐 여러 가지 대표해보자면 결핍이 있을 수도 있고 외로움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외로움이라는 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감정일까요? 아프다는 신호가 될 수 있나요? 이런 게? 이것도 사실 되게 좋은 질문이죠.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질문 자체를 안타깝게 봤어요. 외로움을 내가 어떻게 다뤄야 돼? 라고 질문을 던져야 하는 어떤 이 상황이 조금은 슬프다고 생각해요. 감정은 저는 이제 쉽게 말하면 신호로 이해합니다. 감정을 어떤 신호로 이해하냐? 너가 지금 뭘 하고 싶은데 너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야? 라는 걸 알려주는 신호? 그런 면에서 외로움을 보면은 예를 들면 가장 뭐 단순하게 보면은 조금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외롭다는 건 뭐야? 아 진짜 사람 만나서 연결감을 느끼고 싶다는 뜻이야 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들 만나고 좀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신뢰를 쌓고 의지하고 그걸 하고 싶다는 신호가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도움이라는 게 아마 뭐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꼭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견뎌야 하는 뭐 감정이라고도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외로운 것이다. 그냥 외로운 것이다. 외로운 것이란 외로운 것이다. 굉장히 철학적이시네요.
뭐 저만 생각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 어. 비슷한 관점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외로움 혹은 결핍이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그게 삶의 원동력으로 풀어내기도 하잖아요. 내가 오. 이런 게 결핍이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로 하시는 분도 있고 누군가는 외로움, 결핍 이런 감정들 때문에 삶이 무너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럼 이 감정이라는 게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이런 건 없는 게 아닌가요? 왜냐면은 감정을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 이 감정을 느꼈을 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는지. 네. 감정이라는 게 좋고 나쁜 게 있나? 그런 게 궁금했어요. 궁금하시군요. 그럼 이제 심리학 대학원을 지원하셔서 열심히 하면은 뭔가 이렇게 답을 얻으실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제가 어쨌든 장난이고 답을 네네. 해보자면 되게 좋은 질문이죠.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이라는 게 뭐야? 사실 그거가 되게 크잖아요. 네. 나쁜 감정? 어디에서는 나쁜 감정은 없어 라고 하고 또 어디에서는 근데 너한테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일상생활도 못하게 하는데 바꿔야 되는 감정 아닐까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오해나 착오가 생기는 게 이 좋은과 나쁜이라는 말이 굉장히 다양한 맥락에서 쓰이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게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는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은 우리가 그것을 생물학적으로 유쾌한 감정, 불쾌한 감정 그런 구분 정도? 도덕적으로 좋다, 나쁘다, 나한테 실리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엄밀한 그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것과 별개로 방금 말씀하신 어떤 사람들은 같은 감정을 느껴도 그걸 잘 활용하기도 하고 침잠해버리는 그런 게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 감정 자체는 그 감정 자체가 불적응적이기보다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유를 하는데 그 사람의 어떤 감정 상태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고 하는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는 결국 하는 게 너가 바꾸고 싶은 감정은 뭐고 너가 활용하고 싶은 감정은 뭔데 이거를 잘 구분을 하고 그쪽을 좀 더 느끼고 내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감정들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선택을 같이 함께 하고 그거를 이제 전 성장이라고 보는 거죠. 감정도 관리가 가능한가요? 네. 관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관리는 통제인 것이죠. 왜냐면은 저는 이제 제 사업을 자그맣게 하고 있으니까 흔히 말하면 관리하시는 분이나 매니저를 하시는 분이든 무언가 다 이 지금 체계나 시스템을 통제하고 알고 있는 것인 거거든요. 몇 개가 나갔고 몇 개가 들어왔고 얼마를 벌었고 얼마가 손실이 났고 리스크는 어떤지 이게 관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리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통제가 가능한 걸과 관리가 된다가 아닐까로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 비유에서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은 본인의 사업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통제 못하는 외적인 것들이 있죠. 제가 겪었던 것 중에는 전쟁이 난 거예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때 밀값이 폭등을 하는 거죠. 그런 건 제가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사업을? 그럴 때는 제가 할 수 통제? 있는 관리는 현상을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대처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나만 그런 게 아닐 거란 말이야. 이 타격이 주변 동종업계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나도 거기에 좀 발맞춰 가고 가격이 이렇게까지 오를 수밖에 없는 거를 수용하는 거죠. 수용하고 좀 이거를 잘 이렇게 하는 거죠. 봐주십시오. 이렇게 능력이 안 되니까 그거를 통제할.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을 감정이라는 말로 바꾸면 그게 제가 말하는 관리입니다. 그런가요? 우리가 보통 감정 관리가 왜 이렇게 어려워 보이냐라고 할 때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컨트롤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외부 환경을 다 통제할 수 없어. 슬픈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나 많이 슬퍼. 그랬을 때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빨리 수용하려고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요즘에 명상이라는 말 나오고 마음 챙김, 알아차림, 메타인지 이게 다 같은 맥락의 말인 게 그것을 빨리 캐치하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 왜냐면 받아들이기 좀 어렵잖아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만약 이런 일이 안 일어났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슬픈 마음도 있구나 내 안에. 이걸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게 될 때 관리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을 함께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예. 그러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많이 무너지는 것 같거든요. 왜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많이 취약한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요즘에 학습된 무기력 이론이라는 걸 자주 가져오더라고요. 무기력이 학습되는 거다. 그런 실험이 있거든요. 옛날에 실험에서의 이제 동물인권이 아직 잘 보장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떤 개를 케이지에 가둬놓고 전기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냥 따끔따끔하게. 이제 그럼 개가 좀 피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갇혀있으니까 못 피하게 했어요.
바닥에서 신호가 가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어느 순간에는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맞고 있는다, 자극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 내가 좀 무기력해진다. 왜 그러는 거야? 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로 이 이론이 수정이 됐어요. 어떻게 수정이 됐냐면은 통제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 무기력해지는 것은 비단 사람의 일뿐만이 아니라 포유류의 본성적인 거다. 그래서 정확하게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사실 무기력해진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기를 기회를 안 준 게 문제다. 그거의 차이였던 거다. 그래서 바뀌었어요. 어떤 같은 감정을 겪어도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통제감, 내가 이 상황을 그래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게 충분히 길러지지 않았을 때 이 실험의 개처럼 무기력해지는 거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이제 잘 형성이 되지 않았을 때 통제할 수 없는 게 그때 와 역시 나는 이러면서 좀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주관적인 건데 사람은 모두가 다 다르니까 각자의 그릇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거티브를 쓰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 그릇은 이만해, 누군가는 나의 감정 그릇은 요만해 라고, 그러면은 개개인별로 이 그릇에 알맞게 담는 방법을 잘 알려주거나 도와주거나 함께 할 수 있어도 결국은 이 그릇보다 큰 감정이 들어오면 넘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명상을 하고 알아차림, 떨어져서 보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른 말로 뭐에 비유하냐면 마음의 그릇을 키운다 라는 말로 표현해요. 약간 비직관적일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건데 무슨 그릇이 커지는 거지?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내가 이것에 흔들리지 않고 담아낼 수 있을 때 나 지금 슬프구나. 가만히 있을 수 있을 때 막 슬퍼서 빠져버리는 게 아니라 관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릇을 키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은 관리도 가능해질 수 있고 감정을 담는 그릇도 넓히고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일렁이는 감정들이 있고 그걸 파도에 표현하는데, 우리가 파도를 잠재울 순 없어도 파도를 유영하는 법은 배울 수 있겠죠 라는 말을 써요.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마음처럼 되면은 참 근데 좋겠지만 이상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4442는 자신의 방식으로 선택하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